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냉장고 사실 잘못된 보관 습관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집에서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두시거나 마늘을 그대로 차가운 곳에 보관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냉장고 속에서 꼭 조심해야 할 음식들과 올바른 보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자주 드시는 감자, 마늘, 수박 같은 음식들이 잘못 보관되면 건강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보관법들이 오히려 발암물질을 만들거나 세균을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우리 집 식탁을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보세요. 많은 분들이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두시죠? 신선하게 보관하려는 마음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 선의의 습관이 오히려 우리 몸에 발암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감자가 냉장고의 낮은 온도 보통 4도 이하에 놓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자 속 전분이 서서히 당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으로 변한 감자를 고온에서 조리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감자튀김이나 감자전을 자주 해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기름 보관도 마찬가지로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참기름과 들기름 둘 다 고소하고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보관법이 완전히 달라요. 참기름은 실온에서 보관하는 게 맞고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들기름을 실온에 두면 산패가 빨리 진행되면서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72세 박정자 어르신의 경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평생 감자를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해 오셨어요. 겨울철이면 감자전도 자주 부쳐 드시고 손자들이 올 때마다 감자튀김도 해주시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건강강좌에서 감자 냉장 보관의 위험성에 대해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강사가 설명하는 발암물질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동안 가족들을 위한다고 했던 일들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즉시 냉장고 속 감자들을 꺼내시고 집안에서 가장 서늘하고 어두운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북쪽 베란다에 작은 창고가 있어서 그곳에 감자를 옮겨 담으셨죠. 처음엔 감자가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냉장고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싹이 늦게 나고 맛도 더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들기름 보관법도 바꾸셨습니다. 그전까지는 찬장에 참기름과 함께 두셨는데 이후로는 들기름만 냉장고 안쪽 깊은 곳에 보관하기 시작하셨어요. 3개월쯤 지나니 확실히 다른 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들기름 향이 예전보다 훨씬 오래 유지되고 감자로 만든 요리들도 더 고소하고 맛있어졌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족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걱정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올바른 보관법은 무엇일까요? 감자는 냉장고가 아니라 서늘하고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두셔야 합니다. 온도는 10도에서 15도 정도가 가장 좋아요. 너무 추워도 너무 더워도 안 됩니다. 습도도 중요한데 너무 습하면 썩기 쉽고 너무 건조하면 쭈글쭈글해져요. 참기름은 햇빛이 닿지 않는 찬장에, 들기름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참기름을 냉장고에 넣으면 굳어서 사용하기 불편할 뿐 아니라 냉장고에서 꺼낼 때마다 온도 변화로 인해 오히려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감자 옆에 사과를 하나 둬보세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 싹이 나는 걸 늦춰줍니다. 단, 사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들기름은 신문지로 감싸서 냉장고 안쪽 깊은 곳에 넣어두세요. 빛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 냉장고 문을 열고 닫을 때 생기는 온도 변화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름병에는 구입한 날짜를 적어둬서 오래된 기름은 과감히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닭고기와 마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들이죠.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서 자주 사용하시는데 혹시 이 두 식재료가 잘못 보관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닭에는 캠필로박터라는 균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균은 정말 무서운 게 아주 소량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요. 심지어 생닭을 씻은 물 몇 방울만으로도 식중독이 생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이 균이 냉장고 안에서도 계속 살아있으면서 다른 음식들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마늘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하시는데 이때 냉장고의 습기가 문제가 돼요. 마늘이 습기를 흡수하면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고 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 이미 곰팡이가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런 위험성을 몸소 경험한 68세 최길동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평소 요리를 즐기시는 분이셨어요. 특히 닭백숙이나 닭볶음탕을 자주 만드시곤 했죠. 어느 여름날 시장에서 싱싱한 닭을 사와서는 늘 하던 대로 찬물에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급하다 보니 생닭을 씻은 물이 싱크대 주변으로 많이 튀었어요. 문제는 그 옆에 저녁 반찬으로 준비해둔 상추와 깻잎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라면 바로 치웠을 텐데 그날은 닭 손질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정리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이틀 후 갑자기 복통과 설사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체한 줄 알았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가보니 세균성 장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최근에 날 음식을 드셨는지 물어보셔서 생각해보니 생닭을 씻은 물이 채소에 튀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지만 그 경험 이후로는 생닭 다루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다고 해요. 마침 그분의 아내인 김영희 여사님도 마늘 보관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어요. 냉장고에 넣어둔 마늘에서 자꾸 곰팡이가 피는 게 걱정이셨거든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까보면 속이 검게 변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셨다고 해요. 버리기엔 아깝고 그렇다고 먹기엔 찝찝하고 말이죠. 그래서 두 분이 함께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웃들에게도 물어가며 올바른 보관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생닭은 무조건 밀폐 용기에 담아서 다른 음식들과 완전히 분리해서 보관하고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생닭을 다룰 때는 전용 도마를 따로 준비하고 다른 재료들과 절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기로 했죠. 마늘은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영희 여사님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했어요. 마늘을 담는 바구니 바닥에 굵은 소금을 조금 뿌려두신 거예요. 소금이 습기를 흡수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3개월 정도 새로운 방법으로 보관해보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생닭으로 인한 식중독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고 마늘도 예전보다 훨씬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됐어요. 특히 마늘의 매운맛과 향이 전보다 더 진하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올바른 해결책을 정리해드릴게요. 생닭은 반드시 밀폐 용기나 비닐봉지에 완전히 밀봉해서 보관하시고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두세요. 다른 식재료들과 절대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생닭을 만진 후에는 손을 20초 이상 비누로 깨끗이 씻으시고 사용한 도구들도 뜨거운 물과 세제로 완전히 세척해 주세요. 마늘 보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습기를 막는 것입니다. 냉장고보다는 바람이 잘 통하고 서늘한 곳이 훨씬 좋아요. 마늘망이나 바구니에 보관하실 때는 바닥에 키친타월이나 신문지를 깔아두시고 그 위에 소금이나 설탕을 조금 뿌려두시면 제습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생닭은 구입 즉시 포장을 뜯지 말고 그대로 밀폐 용기에 넣어 보관하세요. 포장지가 첫 번째 보호막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와는 절대 같은 칸에 두지 마시고 가능하면 냉장고 서랍 가장 아래쪽을 생닭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는 게 가장 오래갑니다. 한 번에 많이 까두시지 마시고 사용할 때마다 필요한 양만 까서 쓰세요. 그리고 마늘 보관 장소는 햇빛이 직접 들지 않으면서도 공기가 잘 통하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선한 토마토와 양파도 무심코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 때문에 모든 채소를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오히려 영양 손실과 빠른 부패를 불러온다는 사실 정말 의외지 않으신가요? 토마토는 5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달콤한 맛의 근원인 당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토마토의 대표적인 영양소인 라이코펜도 감소해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데 냉장 보관으로 인해 이런 좋은 성분들을 잃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토마토의 세포 구조 자체가 변한다는 점입니다. 차가운 온도가 토마토 세포벽을 손상시켜서 물컹해지고 맛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낸 토마토는 겉보기에는 빨갛고 예뻐 보여도 막상 먹어보면 밍밍하고 식감도 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파 보관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특히 껍질째 냉장고에 보관하면 냉장고의 습기를 먹고 껍질 안쪽에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까보면 겉껍질이 미끈거리거나 검은 반점이 생겨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습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이런 경험을 직접 하신 74세 오상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건강을 위해서 토마토를 자주 드시는 편이셨어요.
아침마다 토마토 한 개씩 드시는 게 일과였죠. 그런데 여름철 더위가 심해지면서 토마토가 금세 무를까봐 걱정이 되셔서 냉장고 채소 칸에 보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문제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토마토가 이상하게 쭈글쭈글해지더라는 거예요. 겉은 빨갛고 싱싱해 보이는데 만져보면 물컹하고 먹어보면 예전만큼 달지도 않고 맛이 없어진 거죠. 처음엔 토마토 품질이 나빠서 그런가 하고 다른 가게에서 사봤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던 중에 딸이 집에 놀러 왔다가 아버지가 토마토를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더래요. 토마토는 실온에서 보관해야 맛도 좋고 영양소도 더 많이 생긴다고 알려준 거죠. 오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일단 딸 말을 따라서 남은 토마토들을 냉장고에서 꺼내 거실 선반에 두셨습니다. 놀랍게도 23일 후 토마토 맛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전보다 훨씬 달고 향도 진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드시던 토마토가 예전처럼 상큼하고 맛있게 느껴지셔서 정말 기뻐하셨다고 해요. 그때부터는 토마토를 살 때도 완전히 빨갛게 익은 것보다 약간 덜 익은 것을 사서 집에서 천천히 익혀가며 드시게 됐습니다. 양파 문제도 함께 해결하기로 마음먹으셨어요. 그때까지는 양파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셨는데 자주 겉껍질이 썩거나 물러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딸의 조언에 따라 양파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바람이 잘 통하는 베란다 선반에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양파가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양파가 단단하고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걸 보고 정말 놀라셨다고 해요. 오히려 냉장고에 있을 때보다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된 거죠. 요리할 때도 양파 특유의 매운맛과 단맛이 더 진하게 느껴져서 음식 맛이 한결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 정도 새로운 방법으로 보관해 보신 결과 토마토와 양파의 보관 비용도 줄어들고 맛도 좋아져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셨습니다. 특히 토마토는 구입할 때 조금 덜 익은 상태로 사서 집에서 자연스럽게 숙성시키니 훨씬 경제적이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됐어요. 그렇다면 올바른 보관 방법은 무엇일까요? 토마토는 실온에서 자연스럽게 숙성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완전히 빨갛게 익기 전 상태에서 구입해서 집에서 서서히 익혀가며 드시면 당도도 높고 영양소도 더 풍부해져요. 온도는 15도에서 18도 정도의 선선한 실온이 이상적입니다. 양파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는 게 최선이에요.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시고 햇빛이 직접 들지 않는 서늘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다른 채소와 함께 보관할 때는 감자와 멀리 떨어뜨려 두세요. 양파에서 나오는 가스가 감자 싹을 빨리 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토마토를 구입할 때는 80% 정도 익은 상태의 것을 선택하세요. 완전히 초록색도 아니고 완전히 빨간색도 아닌 중간 정도 되는 것들 말이에요. 이런 토마토를 집에서 23일 정도 실온에 두면 완벽하게 익으면서 당도도 최고조에 달합니다. 토마토를 보관할 때는 꼭지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수분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더 오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토마토끼리는 서로 닿지 않게 약간씩 띄어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양파는 그물망에 넣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시거나 바구니에 담아서 보관하세요. 비닐봉지나 밀폐용기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양파와 양파 사이에도 공간이 있어서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사셨다면 조금씩 나누어서 보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름철 시원하게 드시려고 남은 수박을 랩으로 씌워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시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해 보이는 보관법이 사실은 세균의 온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라우시지 않나요? 수박을 랩으로 감싸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겉보기에는 위생적이고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과 일주일 만에 세균이 수천 배로 증식할 수 있어요. 랩과 수박 사이에 밀폐된 공간에서 습기와 당분이 세균들의 완벽한 먹이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세균 증식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싱싱해 보이고 냄새도 나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엄청난 양의 세균이 번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께는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랩 포장의 또 다른 문제는 수박의 호흡을 막는다는 점이에요. 수박도 살아있는 과일이라서 계속 호흡을 하는데 랩으로 완전히 밀폐하면 이 호흡 과정이 방해받아서 오히려 빨리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랩으로 포장한 수박이 예상보다 빨리 물러지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위험을 몸소 경험한 70세 윤정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평소 수박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여름이면 큰 수박을 하나씩 사서 며칠에 걸쳐 드시곤 했죠.
당연히 한 번에 다 드실 수는 없으니까 남은 부분은 랩으로 꽁꽁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셨습니다. 어느 여름날 평소처럼 수박을 사서 이틀에 걸쳐 절반 정도 드시고 나머지는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셨어요. 그런데 그 주에 손자들이 놀러와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수박을 깜빡하고 일주일이나 그냥 둔 거예요. 일주일 후 수박이 생각나서 냉장고에서 꺼내보니 겉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랩을 벗기니 수박 표면이 약간 미끌거리긴 했지만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요. 냄새도 별로 나지 않고 해서 그대로 드셨는데 그날 밤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처음엔 체한 줄 알았는데 설사와 복통이 계속돼서 결국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최근에 드신 음식들을 자세히 물어보시더니 오래된 수박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세균성 식중독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지만 그 경험 이후로는 수박 보관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되셨습니다. 퇴원 후 아내분과 함께 수박 보관법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니 자신들처럼 랩으로 포장해서 오래 보관하다가 탈이 난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수박 보관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일이라는 걸 깨달으셨죠. 새로운 보관법을 찾던 중에 밀폐용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셨어요. 수박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하면 세균 번식도 줄이고 신선도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였죠.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일단 시도해보기로 하셨습니다. 결과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밀폐용기에 보관한 수박은 3일이 지나도 처음 자른 때와 거의 비슷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안심이 드니까 수박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수박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들도 되도록 빨리 드시거나 보관할 때는 반드시 밀폐용기를 사용하게 되셨습니다. 6개월 정도 새로운 방법으로 보관해보니 수박으로 인한 배탈 걱정 없이 여름을 보낼 수 있었어요. 특히 손자들이 놀러 왔을 때도 안심하고 수박을 내어줄 수 있어서 더욱 기뻤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꾼 것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 몰랐다며 감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수박 보관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밀폐용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박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밀폐용기에 담아두면 세균 증식을 막을 수 있어요. 랩으로 감싸는 것보다 훨씬 위생적이고 안전합니다. 용기에 담을 때는 수박 조각들이 서로 너무 꽉 끼지 않도록 여유 공간을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용기 바닥에 키친타월을 깔아두면 수박에서 나오는 수분을 흡수해서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빨리 드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보관해도 수박은 자른 순간부터 품질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가능한 한 이틀에서 3일 이내에 모두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맛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수박을 살 때는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크기로 선택하세요. 너무 큰 수박보다는 작은 수박을 여러 번 사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수박을 자를 때는 깨끗한 칼과 도마를 사용하시고 자르기 전에 수박 겉면을 찬물로 깨끗이 씻으세요. 겉면에 있던 세균이 칼을 통해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밀폐용기도 사용하기 전에 뜨거운 물로 깨끗이 씻어서 완전히 말린 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박을 담기 전에 용기 바닥에 깨끗한 키친타월이나 종이타월을 깔아두시면 습기 제거에도 도움이 되고 더 오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냉장고 보관을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모든 음식이 냉장 보관에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냉장고에 보관해야만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혹시 밥과 계란을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밥의 냉장 보관 효과입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다시 데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는 저항성 전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정말 좋은 방법이죠. 저항성 전분이란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전분을 말해요. 이 성분이 늘어나면 혈당 상승을 늦춰주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게다가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성분이에요. 계란 보관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계란들은 대부분 세척란이라고 해서 껍데기 표면을 깨끗이 씻어낸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계란 껍데기의 자연보호막까지 함께 제거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세척란은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세균 침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하시는데 사실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냉장고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생기는데 계란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냉장고 안쪽 깊은 곳에 보관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런 효과를 직접 경험한 66세 김말순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10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로 식사 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셨어요.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셨죠. 약도 꾸준히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했지만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문제는 계속 있으셨습니다. 특히 밥을 드신 후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게 걱정이셨어요. 그래서 밥양을 줄여보기도 하고 잡곡밥으로 바꿔보기도 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서 만난 다른 당뇨 환자분께서 냉장밥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엔 믿기 어려우셨어요. 밥을 차갑게 해서 먹는다는 게 몸에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맛도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워낙 혈당 관리가 어려우셔서 한번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저녁에 밥을 지으신 후 식히지 않고 바로 냉장고에 넣어두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밥을 전자레인지로 데워서 드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셨어요. 평소보다 식후 2시간 혈당이 낮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계속 측정해보니 확실히 냉장 보관했던 밥을 드실 때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게다가 포만감도 예전보다 오래 지속돼서 중간중간 간식을 찾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계란 보관 문제도 함께 해결하게 되셨어요. 그때까지는 계란을 냉장고 문쪽 계란 보관함에 두고 계셨는데 여름철에 종종 계란이 빨리 상하는 경우가 있으셨거든요. 특히 아들이 대용량으로 사다 준 계란들이 다 떨어지기 전에 냄새가 나거나 상하는 일이 있어서 속상하셨어요. 냉장 밥 효과를 경험하신 후로 다른 보관법들에도 관심이 생기셔서 알아보니 계란은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계란을 냉장고 깊숙한 곳으로 옮긴 후로는 훨씬 오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6개월 정도 새로운 방법을 실천해 보신 결과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셨다고 해요. 특히 3개월 정기검진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개선된 걸 확인하시고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물어보셔서 냉장밥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계란도 예전보다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어서 경제적인 효과까지 보셨어요. 대용량으로 사온 계란을 버리는 일 없이 모두 신선하게 드실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달걀찜이나 계란말이를 자주 해 드시는데 계란 상태가 좋으니까 요리 맛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올바른 보관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밥은 갓 지은 후 식히지 않고 바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변하는 과정이 더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6시간 이상 냉장 보관한 후에 데워서 드시면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계란은 반드시 냉장고 안쪽 깊은 곳에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원래 포장 상태 그대로 두시는 게 좋아요. 계란 껍데기에는 작은 구멍들이 있어서 냄새를 흡수할 수 있는데 다른 음식들과 멀리 떨어뜨려 두시면 이런 문제도 예방할 수 있어요.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면 밥을 지으실 때 조금 많이 해서 한 끼 분량씩 나누어 냉장 보관해 두세요. 이렇게 하면 매번 밥을 새로 짓는 수고도 덜고 건강 효과도 볼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밥을 데우실 때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시되 물을 한두 방울 뿌려서 함께 데우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너무 오래 데우면 딱딱해질 수 있으니까 1분 30초 정도로 시작해서 상태를 보면서 시간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계란 보관할 때는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세워서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노른자가 중앙에 위치해서 더 오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란을 만질 때는 항상 깨끗한 손으로 만지시고 금이 간 계란은 즉시 사용하거나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알아본 냉장고 보관법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습관들이 사실은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우셨을 거예요. 감자는 냉장고가 아닌 서늘한 곳에, 마늘은 습기를 피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발암물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생닭은 반드시 밀폐해서 다른 음식과 분리하고 수박은 랩 대신 밀폐 용기에 담아 빨리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토마토와 양파는 실온에서 자연스럽게 보관할 때 오히려 더 맛있고 영양가도 높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반대로 밥은 냉장 보관했다가 데워 드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 계란은 냉장고 안쪽 깊은 곳에 두셔야 더 오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몸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잘못 보관하고 있던 음식들은 없는지, 올바른 자리로 옮겨야 할 것들은 없는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식탁, 안전한 보관법으로 더욱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